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치매 환자로 둔갑한다면 어떨까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순간. 78세 김말순 할머니가 읍사무소에서 마주한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아들이 정부 지원금을 가로채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멀쩡한 할머니가 서류상으론 사회적 무능력자가 되어버린 이 끔찍한 상황. 과연 할머니는 자신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완전 무료이고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댓글로 비슷한 경험이나 예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김말순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작은 텃밭에 나가 상추를 따고 계셨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민첩했어요. 평생을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일하는 것 자체가 삶의 일부였습니다. 시장에서 40년을 버텨온 그 강인함은 은퇴 후에도 여전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오전에는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며 오후에는 읍내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읍내 단독주택에서 혼자 사는 지 벌써 3년째. 큰아들 진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작은 아들 민수는 인근 도시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늘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민수가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지만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뭐 필요한 거 없으시고. 그런 형식적인 인사 정도였어요. 말순 할머니도 괜찮다, 걱정 말아라라고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평상시처럼 장을 보러 나가시는 길에 읍사무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복지과 직원인 박 과장님이 밖으로 나오시더니 말순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박 과장님, 어머니, 오늘도 정정하시네요. 그런데 혹시 지난번에 아드님이 제출하신 서류 확인하셨나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서류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무슨 서류 말씀이신지요? 박 과장님이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치매 환자 부양지원금 신청서 말입니다. 민수 씨가 지난달에 직접 가져오셔서 어머니 도장까지 찍혀 있던데요. 그 순간 말순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요? 자신이 언제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자신이 치매 환자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박 과장님, 제가 치매 환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 서류에 제가 언제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까? 박 과장님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분명히 앞에 서 있는 할머니는 또렷하고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계셨거든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읍사무소 안으로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박 과장님이 컴퓨터를 켜고 서류를 찾아보시더니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김말순님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치매 진단서와 함께 부양지원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는 차남 김민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말순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고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제가 언제 이런 서류를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박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셔서 그런 건 아니실까요? 나이 드시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말순 할머니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멀쩡한데 왜 사람들이 자꾸 기억력 운운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박 과장님, 저는 정말 멀쩡합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지난주에 뭘 했는지 다 기억해요. 이 서류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원금 일부가 민수님 계좌로 들어갔다는 설명을 들으신 말순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우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읍사무소에서 나온 말순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은 불안했어요. 치매 환자라니, 자신도 모르는 서류라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곧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지금 시간 좀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 지난달에 읍사무소에 무슨 서류 가져갔다며? 치매 환자 어쩌고 하는 서류 말이야.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그거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져서 혹시 몰라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깜빡깜빡 한다고? 나는 멀쩡하다. 그리고 내가 언제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냐? 엄마, 기억 안 나세요? 지난달에 제가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직접 찍으셨잖아요. 그때 엄마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던 말순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자신이 깜빡한 건가요? 아니면 민수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민수야, 엄마는 정말 그런 기억이 없어. 그리고 나는 치매가 아니야. 엄마, 치매 초기에는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알아본 거예요. 엄마 생각해서 한 일인데 왜 그러세요? 민수의 말투에서 약간의 짜증이 느껴졌어요. 말순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모르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니? 엄마가 동의하셨으니까 한 거잖아요.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이것도 치매 증상 중 하나래요. 말순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말 자신이 기억을 못하는 건가요? 나이가 들어서 정말 깜빡거리는 게 많아진 건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중요한 일을 까먹을 리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치매 진단서까지 있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자신은 병원에 가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이웃집 할머니인 김순자 씨를 찾아갔어요. 혹시 자신에게 이상한 점이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순자야, 나 좀 이상하지 않아? 요즘 깜빡거리는 게 많은 것 같아. 김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순이 너는 우리 중에서 제일 정정해. 기억력도 좋고.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말순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자신은 멀쩡했어요. 그렇다면 민수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며칠 후, 말순 할머니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는 도중에 슈퍼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왔어요. 말순 할머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순 할머니는 의아해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나는 멀쩡한데. 사장님이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그게 민수 씨가 지난번에 오셔서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요.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러면서 어머니 건강 챙겨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연락해달라고도 하시고요. 말순 할머니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자신이 정말 치매 환자인 것처럼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곧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와 며느리 영희 씨였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민수는 말순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엄마, 요즘 컨디션이 어떠세요? 말순 할머니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너 왜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치매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니? 민수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진정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미리 얘기해둔 거예요. 요즘 엄마가 전화 통화할 때도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약속도 깜빡하시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어. 언제 내가 약속을 깜빡했다는 거야?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지난주에 저희가 방문한다고 했을 때도 기억 못 하셨잖아요. 그리고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고요. 말순 할머니는 억울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일 없었어. 너희가 언제 온다고 했는데. 민수와 영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식으로 부정하시면 곤란해요. 병원에서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언제 내가 병원에 갔다는 거야? 나는 병원에 간 적이 없어. 엄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기억력 감퇴가 있다고 하셨어요. 말순 할머니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병원에 갔었을까요? 기억이 정말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을 까먹을 리가 없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민수와 영희가 돌아간 후 말순 할머니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건가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것도, 병원에 갔다는 것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자신의 방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혹시 병원 진료, 기록이나 약 또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집을 방문하신 거예요. 말순 할머니,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이장님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 그게 민수 씨가 연락을 하셔서요. 어머니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순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가 뭐라고 했나요? 이장님이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셔서 혼자 계시기 위험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가족들이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고 계시다고요. 말순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민수가 이장님에게까지 그런 말을 했다니요. 이장님, 저는 멀쩡합니다. 제가 지금 이장님과 대화하는 것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장님도 어색해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어머니가 평소와 다르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하지만 가족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 순간 말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체계적으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먼저 읍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이제는 이장님까지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장님이 돌아가신 후 말순 할머니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수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보건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치매 환자 관리 서비스에 대한 안내문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 내용을 보니 누군가가 말순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신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방문 상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무서워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자신이 치매 환자로 낙인 찍혀버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수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미 민수의 말을 믿고 있었고, 읍사무소 직원들도 서류상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신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 할머니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요. 자신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고민한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안 어딘가에 숨겨둔 오래된 금고를 뒤져보기로 한 거예요. 거기에는 평생 모아둔 중요한 서류들과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말순 할머니는 방 한 구석 장롱 뒤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꺼냈어요. 오래된 금고라서 열쇠를 찾는데도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히 무사히 열 수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예상대로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통장, 토지등기부등본, 보험증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 납부 증명서와 의료비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의료비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지난 3년간의 모든 병원 방문 기록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감기로 인한 동네 의원 방문, 건강검진을 위한 보건소 방문, 그리고 무릎이 아파서 갔던 정형외과 방문까지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치매 진단과 관련된 기록은 전혀 없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를 방문한 적도 없었고, 치매 검사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민수가 거짓으로 치매 진단서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이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장님,
저 김말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어떤 증거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난 3년간 병원에 다닌 모든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전혀 없어요. 제가 직접 가져가서 보여드릴게요. 1시간 후, 말순 할머니는 모든 서류를 들고 이장님 댁을 찾아갔어요. 이장님도 서류를 보시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말 치매 진단 기록이 전혀 없네요. 그런데 어떻게 읍사무소에는 진단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장님. 누군가가 거짓 서류를 만든 거예요. 이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건 문서 위조 사기 사건이네요. 읍사무소에 정식으로 이 일을 제기해야겠어요. 말순 할머니는 드디어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이장님과 함께 읍사무소를 찾아간 말순 할머니는 박 과장님과 다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증거 서류를 가지고 갔어요. 박 과장님, 여기 김말순 할머니의 모든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기록이 전혀 없어요. 박 과장님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그럼 여기 있는 치매 진단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때 말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진단서는 가짜입니다. 저는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도 없어요. 박 과장님이 컴퓨터를 켜서 다시 확인해 보시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이상하네요. 여기 진단서에 적힌 병원명으로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잠시 후 박 과장님이 전화를 끊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김말순님의 진료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 진단서는 위조된 것 같네요. 읍사무소에서 위조 진단서 사실이 밝혀진 후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박 과장님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셨고 곧 읍장님까지 나오셔서 직접 사과 말씀을 드렸어요. 김말순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엄이 짓밟혔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치매 환자 취급을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어요. 읍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거고, 제 명예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건가요? 읍장님이 진땀을 흘리며 대답하셨어요. 당연히 모든 지원금은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조 서류를 제출한 김민수 씨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어요. 그날 오후 민수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즉시 출두하라는 통보였어요. 민수는 부랴부랴 읍사무소로 달려왔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민수 씨, 이 진단서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진료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박 과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원금 부정수급과 문서 위조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관련 기관에 신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때 말순 할머니가 나서셨어요. 아들이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민수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니?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속였니?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엄마.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지원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존엄을 짓밟은 아들이 원망스러웠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까지 돈을 받고 싶었니?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동네로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이장님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민수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슈퍼 사장님도 찾아와서 사과하셨어요. 말순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 씨 말만 믿고 할머니를 의심했네요. 김순자 씨도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그 나쁜 놈이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정말 못된 자식이야.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지만 자식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됐다는 통보였어요. 문서 위조와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청에 출석해야 했어요. 이장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검사님이 친절하게 사건 경위를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용기 있게 신고해 주신 덕분에 이런 사기 행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을 상대로 한 이런 사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말순 할머니는 놀라셨어요. 그런 일이 많다고요? 네, 자식들이 부모님의 치매나 질병을 이용해서 각종 지원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신고를 꺼려 하셔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말순 할머니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검찰청에서 돌아온 후 말순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영희가 혼자 찾아왔어요. 남편 민수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을 말렸어야 했는데.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영희야, 너까지 고생이 많구나. 네,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한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해서 저도 공범이나 다름없어요. 말순 할머니는 영희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민수도 반성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자식이 자신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읍사무소에서는 말순 할머니의 모든 기록을 정정했어요. 치매 환자 등록은 취소됐고 부정하게 지급된 지원금도 모두 회수됐습니다. 박 과장님이 찾아와서 다시 한번 사과하셨어요. 할머니, 저희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류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박 과장님, 저 같은 일을 당하는 다른 노인분들은 없을까요? 박 과장님이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몇 개 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가족들이 신고하는 것이라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처럼 용기를 내서 맞서지 못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법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다행히 실형은 면했지만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정신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아들의 판결 소식을 들었지만 법정에는 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평상시와 같이 텃밭을 가꾸고 동네 사람들과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어요.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는 다른 노인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장님과 상의해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혹시 이상한 일은 없는지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어르신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중요한 서류에 도장 찍을 때는 꼭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상하면 이장님이나 읍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말순 할머니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셨거든요. 김순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말순이 내 덕분에 우리도 정신을 차렸어.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 어느 날 읍사무소에서 말순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박 과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희 읍사무소에서 노인복지상담원으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할머니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말순 할머니는 잠깐 고민하셨어요. 7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다른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나와서 어르신들 상담해 주시면 돼요. 급여도 드리고요. 결국 말순 할머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일주일에 이틀은 읍사무소에서 노인복지상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말순 할머니를 찾아온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며느리가 자꾸 이상한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한다는 상담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떤 서류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절대 내용을 모르는 서류에는 도장 찍으시면 안 돼요. 말순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그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덕분에 또 다른 사기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말순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지. 용기를 내서 맞설 수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다른 노인들은 혼자서 어떻게 견뎌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언젠가 꼭 용서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직은 아들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 고통받는 노인들이 없도록 말이죠. 말순 할머니는 집에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하나 지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지. 우리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켜야 해. 카메라는 고요한 읍내의 석양을 비추며
서서히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